위하여 미국행에 돌입했습니다. 이 미국행은 과연 정치적 마감인가? 아니면 다시 새로운 홍준표의 새로운 시작인가? 또 그리고 미국행에서 얻어올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인생 산막 구상을 위해서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서 인생 산막 구상을 위해 잠시 미국에 다녀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상을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앞부분에 지금 제가 있는 곳이고요. 한번 좀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우리 마을 풍경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생 산막 구상을 위해 잠시 미국에 다녀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당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홍준표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홀가분한 심정으로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 홍준표의 메시지 안에는 짧지만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서 홀가분한 심정으로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 자,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랬거든요. 인생 2막을 인생 1막 태어나서부터 검사로서의 모래시계 검사로서의 1막 2막 30년간의 당나라당에서의 당을 지켜온 꿋꿋하게 모든 사람이 배신할 때 배신하지 않고 배신의 정치를 하지 않고 독고다이 정신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정치 세계를 굳건하게 지켜왔던 홍준표. 그러나 여기에서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뜻은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홍준표의 제2의 인생을 정리하겠다 이 말은 그야말로 당나라당을 이제는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심지어는 배신하겠다. 심지어는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는 홍준표의 이 간단한 한마디, SNS에서 남긴 이 간단한 한마디가 우리 홍준표 지지자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인생 2막은, 홍준표의 인생 2막은 당나라당과의 만남, 거기에서의 정치적 행보, 지금까지, 당대표를 2번이나, 그 다음에 지방단체장을 경남에서는 2선, 그리고 대구 단체장까지 정치 행보를 이 당나라당과 함께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당나라당이라 해서, 예. 예.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뭐, 신천지 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월드 파티, 예, 신천지 뉴월드 파티, 아니면은, 뭐, 예, 일본어로 번역하니까 그것을 신천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만큼, 뭐, 새누리당, 통합, 무슨 당, 이런 식으로, 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당나라당이라고, 예, 요렇게 통합해서, 예,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당나라당을 그야말로 배신하겠다. 이와 완전히 반대편에 서겠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돌아가신 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사실 홍준표를 거쳐갔던 여러 사람들이 저기 심지어 그 여자 그 이름도 은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까지 다 합쳐서 홍준표와 이 홍준표의 국구단 정신 세계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 끈기가 없는 그런 거의 대부분의 끈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끈기가 없는 홍준표를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라 그러니까 군상들 때문에 이렇게 홍준표가 변했다. 이것을 한마디로 30년을 압축해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 배신자들의 배신의 정치에서 나는 손을 끊겠다. 이제는 반대편이라도 심지어는 그 오른쪽을 지향하는 이재명이라도 손을 잡을지 모른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의 그 반대편이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구분되고 좌우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좌우가 없어진 세상입니다. 이준석도 그렇고, 좌우가 아니고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압도적 새로움, 특히 이 메시지의 이 강인함, 또 그다음에 신선함 이런 것들을 갖춘 이준석의 정치 활동, 정치의 방향성 또는 감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이 자꾸 왔다가 제가 대본 없이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어느덧 잘못하다가 방송 화면 조정 시간이었는데 방송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예. 자, 홀가분한 심정으로 제2의 인생 2막을 정말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홍준표의 이 SNS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언론들은 애써 이것을 무시하려고 들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의 홀가분한 심정으로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정리하고자 한다. 그 말은요, 이제는 당나라당을 완전히 버리겠다. 아니면은 그 반대편에라도 서겠다. 그 반대편에 서더라도 나는 그것을 반대편에 설 만한 명분을 가졌다. 이번에 두 번의 홍준표 당에서의 팽당하는 것 크게 보면 두 번이지 않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지지난 대통령 선거 세 번이네요. 그러고 보면은 아니죠. 지난번에는 3%의 당을 24%까지 끌어올렸던 그 박근혜 탄핵 사건의 당을 새로 만들었던 홍준표, 그것은 당에서 구원투수로 억지로 끌고 온 거죠. 그때는 아쉬울 때는 부르고, 윤석열과의 경쟁에서는 팽당하고, 이 팽이 이제 세 번은 속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인생 2막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리라는 뜻 자체에, 단어에 저는 정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저뿐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건 인생 2막을 정리하겠다는 정리라는 단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홍준표가 막말한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표현을 정확하게 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홍준표의 말 한마디 천건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건. 왜냐하면은, 자, 이번에 라스트 댄스다. 마지막 춤이다. 마지막 춤에서 일단 경선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마지막 춤이라고 했기 때문에 탈당까지, 그리고
정계 은퇴 선언까지 지금 약속을 지켰다. 예,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그리고 말 하나만은 정말 똑부러지게 정확한 단어로 한다. 직설적인 화법이 홍준표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직설적인 화법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홀가분한 심정으로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뜻은요, 야, 나 이제 너희들과 반대편에 서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좀, 한번 여기 제가 있는 반타얀섬 얼마나 아름다운지 중간에 광고 대신에 요렇게 한번 좀, 예, 한번 방향을 한번 바꿔보고요. 제가 중간에 저희 모습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예, 제가 왜 이러냐, 이 옷도 거꾸로 입는데, 왜냐하면요, 이 더운 날씨에는요,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데 옷을 바로 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스는 이렇게 거꾸로 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예, 인생 2막을 정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인생 2막을 정리하겠다는 홍준표, 이것은 이제 대척점에라도 서겠다, 아니면은 좌도 아닌 앞으로 가겠다는 이준석의 표현과 거의 맞먹여 있습니다. 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망구 제 생각이겠지만, 이렇게 보다시피 홍준표는 지금 현재 완전히 다른 걸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최근 정치적 상황과 맞불려 이번 미국행은 진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이 언론에서는 오해하고 있다. 제가 감히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던 당과의 관계가, 그가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당과 이제는 대척점에 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 과거 미국에 방문해서 CIA 본부 방문한 이력 등도 있죠. 미국 정치계의 인맥이 정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미국행. 그렇게 이번 미국 방문에서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 것인지 정말 기대가 앞섭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서 홍준표가 사실은 취임식에 참석했다,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이것만 해도 미국의 홍준표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미국 정치인들의 홍준표에 대한 사랑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호텔방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찌라시도 있지만은, 홍준표가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는 오직 홍준표만이 트럼프 취임식 티켓을 받아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번 미국행은 홍준표의 제 인생 3막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살고 있는 곳, 여기, 탈리사이 나무 한번, 저기 보입니까? 옆에는 선인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선인장, 자연 선인장입니다, 이게. 자연 선인장이고요. 그 다음에, 예, 중간에 보이는 나무가 탈리사이 나무입니다. 제가 왜 탈리사이 나무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느냐. 이 탈리사이 나무는요, 대한민국의 너티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너티나무였던 홍준표가 이번에 미국행까지 감행하는 이런 지금 정치적 위에 몰려 있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이 탈리사이 나무가 필리핀에서는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 앞에서 보면은 달리사이 나무가 있죠. 달리사이 나무는 잎이 넓어서 거목으로 자라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해변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야자수보다는 1위입니다. 1위. 야자수가 여러분들께서는 그늘 만들어주는 야자나무가 그늘 만드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야자나무는 2위나 3위, 1위가 탈리사이 나무, 2위가 우리가 많이 먹는 망고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이 야자나무, 그리고 4위가 아카시아.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그 벌꿀 만드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 나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카시 나무. 그러나 여기는 아카시아 나무가, 오리지널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좋고, 또 그 다음에 나무 그늘을 만드는, 나무 그늘 4대 그러니까 열대지방의 나무 그늘 4대 나무, 이렇게 하면은, 예, 달리사이, 제가 말씀드렸던 요 달리사이 나무, 지금 우리 여기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달리사이 나무. 이놈이 크면은 굉장히 고목으로 돼서, 그야말로 달리사이 나무는요, 나무 그늘에 가면은 햇볕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100% 됩니다. 그러나 야자수는 여러 개를 심어놔야, 또 그 다음에 이래 조밀하게 심어야 그늘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야자 그늘 안에서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야자 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딸 수도 없습니다. 야자나무. 그래서 자, 오늘 소개하는 김에 탈리사이 나무 1위, 2위가 우리가 많이 먹는 망고나무 있지 않습니까? 망고나무가 2위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고는 굉장히 좋은데, 망고는 좀 성장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과일을 보려고 그러면은 심은 지 6년에서 10년 가까이 되어야, 우리 그 호두나무하고 비슷한, 제가 호두나무를 예전에 많이 심어 왔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미국 방문은 그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방송 하나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필리핀에 와서 지금 현재 영어 사업을 계속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AI 기술의 발달로 인한 필리핀 영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 파트너, 영어 연습 파트너, 카운트 파트너, 영어 연습 카운트 파트너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어 사업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업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값싼 노동력과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AI, 제가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LEF 코리아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LEF 코리아, 이렇게 페이스북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교재들이 AI 친구를 도입해서 AI가 만들어준 교재, 선생님 교재와 학생 교재가 한 장에 있으면서 200일짜리 이렇게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필리핀 선생님은 읽기만 읽고, 학생은 보면서 따라하는 그런, 선생님은 전문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AI가 만들어준 영어 선생 만들어주는 그 AI의 그 교재를 보면서 필리핀 사람들의 학습 능력도, 필리핀 사람들, 일반 필리핀 교육받은 사람이 영어 교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사이에 그것을 한국인과 같이 연결되어서 한국 학생들은 AI 교재를 보면서 그대로 학습할 수 있는 저렴한 시간당 100페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100페소 같으면 우리 돈으로는 얼마냐? 예, 1250원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조금 올라서 1300원 정도 될까요? 1300원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시간당 1300원으로 영어 카운트 파트너와 페이스북 메신저는 화상 채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아주 좋습니다. 같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AI의 발전, 그리고 필리핀의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저의 작심의 좋은 아이디어, 이것이 세 박자가 되어서 저도 제2의 인생 필리핀에서 영어 교육 사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잠깐 좀 개인 광고 들어갔고요. 잠시 후에 그러면은 홍준표의 퇴진, 사실상 퇴진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어떤 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필리핀의 망망대해, 야 잠시 구경하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홍준표 지지방송 그리고 이준석 가능성 탐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충격적이고도 의미심장한 주제, 바로 홍준표 시장의 미국행 소식입니다. 홍준표 나 미국 간다, 요렇게 짧은 뉴스 제목 하나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놀라고 끝낼 게 아닙니다. 이 뉴스에는 우리가 짚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그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미국행 정계 은퇴 아니다, 전략적 휴직이다. 먼저 홍준표 시장의 미국행은 은퇴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은퇴 아니고요. 이분 홍준표 어떤 사람입니까? 1985년 검사 출신, 1996년 국회 첫 입성했습니다. 무려 5선 국회의원, 경남지사, 그리고 대구시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자 하나 없이 갑자기 떠난다? 정계 은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휴직이지 않느냐. 잠시 동안 물러서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홍준표가 정치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정치보다 더 강력한 무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디어입니다. 정치보다 더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유시민, 진중권, 전원책, 이들 국회의원 아니라도, 대통령 아니어도
정치인보다 더 큰 영향력 미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특히 이 중에 어중이 떠중이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임기도 없는 대통령 자리를 즐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려고 합니까? 바로 제가 볼 땐 홍준표입니다. 이제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이 미디어를 잡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홍 시장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뉴스거리였습니까? 대서특필되고 청년의 꿈 홍준표만한 위력을 가진 그런 인물, 미디어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이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도 유튜버에서도 촌철살인 문장력, 논리력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미디어 인플루언서 홍준표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가 미국에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 칼럼 연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제2의 유시민, 제2의 김어준, 아니 그를 능가하는 어중이를 능가하는 인플루언서로 다시 태어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홍준표의 미국행 분석, 정치보다 더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미디어입니다. 김어준, 유시민, 진중권, 전원책 이들 국회의원 아니라도, 그리고 대통령 아니어도 정치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미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미국까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디어와 홍준표의 지금 현재 미국행, 미디어 강자, 제2의 어중이의 방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만구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 미국 국민의힘을 떠난 두 남자라는 이러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국민의힘 떠난 두 남자, 큰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를, 이준석도 당대표를 역임했죠. 그리고 홍준표는 두 번이나 당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아침부로 당적을 버려버렸습니다. 당적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입이 무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 입에 두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떠난 두 남자, 홍준표와 이준석의 연대 가능성이 있다. 충분하다. 그런 것 보인다. 홍준표는 완전하게 절연했습니다. 제2의 인생 여기서 끝내겠다 했습니다. 제2의 인생, 홍준표의 제2의 인생은 당나라당과의 30년간의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 당장 이제 완전히 끊었다. 한 입에 두말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홍준표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당했습니다. 당대표 출마 이제 안 됩니다. 최고위원 출마 이런 거 안 됩니다. 사실상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겁니다. 홍준표는 쫓겨났지만은 물론 잡고 싶었겠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잡고 싶었겠죠. 그러나 홍준표는 쫓겨났습니다.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탈당했습니다. 완전히 손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인연을 끊고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두 사람 공통점이 너무 많다. 첫째,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었다. 윤석열과 강하게 대립했다. 두 번째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축출되었다.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여의도식 문법, 여의도식 정치를 비판했던 두 사람입니다. 여의도식 정치를 비판했던 두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연대설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홍준표가 이준석을 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는 물러나고 이준석이 전면에 나서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어중이와 같은 최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던 홍준표의 세상,
다시 만들 수 있다. 자, 다음 주제로 윤석열은 지고 국민은 새로운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의 위기다. 윤석열은 이미 위기가 아니라 이미 져버렸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20%에서 30% 가까이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국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20%대 후반, 많게 잡으면 30%까지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약 50%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반역이나 한다, 그 다음에 댓글 이상하게 다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과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윤석열이 검찰 출신 인사 남발했죠. 물가 폭등했죠. 민생 무시했죠. 오만한 태도, 협치 없고 야당과의 협치도 하나 없는 그런 윤석열이가 지금 20%대 후반, 아니 탄핵을 당하고도 박근혜는 어땠습니까? 4% 지지에서 지지율로 4% 폭락해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 가야 될 윤석열이 20%에서 30% 지지율을 받고 있다. 정말 박근혜의 탄핵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또 그리고 윤석열의 지금 현재 지지는 얼마나 물거품인지 개거품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재판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존재감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 가운데 홍준표와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다시 우리는 꺼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보수 진영의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준석은 그래도 남는다. 그리고 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이준석은 남고 그는 커진다입니다. 홍준표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누가 메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젊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정치판에 기성질서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의도 문법을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현재 정치인입니다. 그가 지금 신당 만들어서 국회의원까지, 그것도 야당이 득세하던 민주당이 득세하던 그 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 역전성을 만들어낸 주역이었습니다. 홍준표 지지층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대한민국 시장경제 옹호주의자의 최후의 보루, 이준석과 홍준표의 지지층과 자연스럽게 이준석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는 뒤에서 조언하고 이준석은 앞에서 싸우는 그림. 이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좀 정리하겠습니다. 홍준표 미국행 정계 은퇴 아닙니다. 인플루언서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준석 시대를 위한 조용한 퇴장일 수도 있고, 또 다음 행보를 위한, 다음 대통령을 위한 준비 자세 한수 웅크리는 그런 행보가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홍준표, 이 두 사람의 조합이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댓글 여러분들의 의견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심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광고 방송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LEF 코리아, 제가 그 댓글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LEF 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니고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페이스북 그룹에 오셔서 작심이가 운영하는 필리핀 영어 파트너, 시간당 100페소, 시간당 카운트 파트너, AI가 만들어내는 교재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작심이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떻게 끄지? 어떻게 끄지?